김할머니는 올해 72세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 부엌 정리를 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몸이 무거운 듯했고 기운이 없어 무엇을 하든 예전처럼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단백질이 부족하십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더 피곤하고 힘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김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저 밥도 잘 먹고 반찬도 골고루 먹는데요. 그러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밥과 반찬만 드시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더 의식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운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었던 거군요. 사실 김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고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해지고 예전보다 힘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밥 한 공기만 먹어도 든든했는데 요즘은 뭘 먹어도 기운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걸까?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듭니다.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감소하면서 몸에 힘이 없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오래 서 있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닭가슴살, 달걀, 두부, 생선, 콩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도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동시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타민 B군이 함께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야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 견과류, 달걀 노른자 같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근육 형성과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챙겼다면 이제 뼈 건강을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여성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멸치, 우유, 치즈, 요거트, 브로콜리,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 참치 같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2-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베란다에서 햇볕을 받는 것만으로도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위험이 커지고 심한 경우
뇌혈관 문제로 인해 치매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또한 아마씨, 호두,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식품도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를 챙겨 먹으면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칼슘과 비타민 D, 오메가3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 강화와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감기에 걸렸을 때도 회복이 느려지고 작은 상처 하나도 잘 낫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며칠 지나면 괜찮아졌던 것들이 이제는 몇 주가 지나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진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몸의 방어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몸속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을 보호하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귤, 키위, 딸기, 레몬, 토마토,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C만 섭취한다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커지면서 면역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유, 아보카도, 연어 등이 있습니다. 견과류 한 줌을 매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E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소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도 이제는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둔화되고 유익균이 감소하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영양소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구마, 귀리, 현미, 통곡물, 사과, 바나나, 브로콜리, 해조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장 건강이 더욱 좋아집니다. 한국인이 김치를 꾸준히 먹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장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서도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식이섬유가 장에서 뭉쳐서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을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혹시 마그네슘과 철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피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불면증, 신경 예민,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콩류, 다크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마그네슘을 상당 부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철분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소고기, 닭고기, 달걀, 시금치, 해조류, 콩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기나 시금치를 먹을 때 귤이나 키위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면역력 강화, 장 건강, 피로 회복을 위한 필수 영양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비타민 C와 E를 챙겨야 하고, 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섭취해야 하며,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철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약해지지만 올바른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특정 영양소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영양소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은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자연 식재료를 섭취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채소, 해조류, 생선, 콩류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유지하고,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노인들은 올리브오일, 견과류,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습니다. 한국의 장수 마을에서도 김치, 된장, 청국장, 다양한 나물, 잡곡밥을 기본으로 한 식단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식사를 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하라 하치부 원칙을 실천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식은 노화를 촉진하고 체중 증가와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천천히 먹고 씹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시간 자체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거나 습관적으로 빨리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고 장 운동이 둔화되어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녹차나 보리차, 생강차는 소화에도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식습관을 알아봤다면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과도한 설탕과 나트륨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싱겁게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튀긴 음식과 가공육입니다.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아 혈관을 막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 튀기는 대신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탄산음료와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탄산음료에는 과도한 당분과 인산이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을 악화시키고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낮추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스트레스와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너무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최소 취침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장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다. 둘째,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한다. 셋째,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다. 넷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다섯째, 과한 당분과 나트륨, 튀긴 음식, 가공육, 탄산음료, 늦은 저녁 식사를 피한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될지 부담이 될지는 결국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나의 몸을 만들고 작은 습관이 노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뒤가 다릅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끼라도 더 건강하게, 물 한 잔이라도 더 신경 써서 마셔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